네, 이번 시간은 이제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총론, 먼저 강제집행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이런 방식의 강제집행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직접강제입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강제집행의 방법입니다. 내가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현금화해서 배당을 받는 그런 식의 강제집행인데요.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해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실효적이고요. 따라서 이 방법이 인정된다면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대체 집행입니다. 건물 철거를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또 지상물의 제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요, 채무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죠. 이런 경우 채권자가 해도 되고 제3자가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는 채무 중에서 대체적인 거, 대신할 수 있는 거,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나 제3자가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주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대체 집행입니다. 자, 다음은 간접 강제입니다. 간접 강제는 어떤 명령을 내리고 그거를 위반하면 배상금 지급을 명한다든가 아니면 감치를 한다든가, 자, 그렇게 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채무 중에서 부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다만 이 방식은 채무자의 의사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집행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체적 어떤 채무라 하더라도요, 어떤 약혼을 강제해서 결혼을 하게 한다든가, 부부간의 동거 의무를 강제한다든가, 이런 어떤 인격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간접 강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간접 강제가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 페이지에 있는 1번 판례를 먼저 보면은, 자, 어떤 사례이냐면은, 어떤 회사에 장부 열람 등사를 하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거는 상법상 그런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장부를 열람 등사하게 하라, 이런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열람 등사를 허용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부를 안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간접 강제를 하게 되는데, 위반 시 안 보여준다, 그러면 위반 시 일일당 1,000만 원 이렇게 간접 강제를 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 1번 판례가 문제가 된 거는 그 장부를 열람 등사하게 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아예 간접 강제를 같이 명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위반하면 일일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요거를 같이 그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원래는 먼저 이렇게 명하고 장부 열람 등사하게 해라 이렇게 명하고 위반하면 간접 강제를 신청해서 그거를 이제 명하는 게 보통이긴 한데요. 우리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같이 명할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은 판결 변론 종결 당시에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간접 강제에 대한 충분한 변론 기회가 부여됐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같이 간접 강제도 같이 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자, 2번 판례는 이제 어떤 경우이냐면은 어떤 이제 그 회사의 직원이 어떤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회사를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제 업무가
이제 방해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안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사람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가처분 결정이 있었냐면은 컴퓨터의 그 비밀번호를 해제하라.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일일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러한 판결이 가처분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한 달 동안 이거를 이행을 지체했다.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한 달 동안 비밀번호를 안 풀어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15일쯤 되는 시점에서 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의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해서 일부 채권을 추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한 달째 돼가지고 비밀번호를 풀어줬다라고 하면, 자, 이 15일 채권 압류 추심하고 나고도 15일 동안의 이행 지체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풀어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 강제를 구했다면 그거는 법정 제재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된 기간 동안에 발생한 그 배상금에 대한 강제 집행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풀어줬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 이행 그 지체된 그 기간 동안에 집행은 가능하다라는 게 2번 판례입니다. 자, 5페이지 보시면은 집행관이 나오는데요. 집행관은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이제 기관인데 지방법원에서 이제 그 지방법원장이 이제 임명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의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행관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집행 기관으로서 어떤 집행 업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사실행위에 수반되는 집행 처분을 이제 집행관들이 주로 합니다. 여러분 그 교재 보면은 뭐 가번의 동그라미 1번 유체 동산에 대한 금전 집행 이런 것들은 집행관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은 5번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어떤 뭐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임의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하면요, 어떤 그 부동산에 가서 현황 조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경매 거쳐 시작하는 단계에서요. 그런 것들도 이제 집행관이 하게 됩니다. 자, 3번에 보면은 집행관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해서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니까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관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집행관의 개인 어떤 불법 행위 책임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에는 이제 채무 명의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일본식 법률 용어다라고 해서 이제 집행 권한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적 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판결문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죠. 뭐 공정증서도 여기 해당하고요. 뭐 조정조서라든가 뭐 화해공고 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집행 권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 권한은 강제 집행에 있어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는데요. 몇 가지 이제 집행 권한이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에게 뭐 친구에게 1억 원을 이제 빌려줍니다. 뭐 2020년 3월 1일에 이제 빌려주고 2020년 7월 1일이 이제 변제기입니다. 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빌려주고 7월 1일에 변제한다. 이제 그런 약정을 했고 이제 차용증에 그런 내용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차용증은 집행 권한은 아니죠. 집행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다. 그러면 이 판결은 제일 대표적인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차용증만 가지고 있을 때 하고요. 이렇게 판결, 그러니까 집행권원까지 가졌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제일 이제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은, 자, 약속을 안 지킵니다. 채무자가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을 해서 권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만족을 얻어야 되겠죠. 보니까 B에게 어떤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용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 부동산에 경매를 해 주십시오. 강제 경매 신청을 합니다.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차용증만 가지고는 강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있어야 돼요.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요,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니까 B의 다른 채권자가 있어요. C가 있습니다. 근데 C가 먼저 이 부동산에 집행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A는요, 이미 C가 집행을 신청했으니까요. 뭐 또 집행을 신청할 필요는 없고 C가 신청한 집행에서 배당만 받으면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당 요구라고 합니다. 자, A가 차용증을 들고 나도 배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하면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집행 권한